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.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조금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늦어졌어요. 여기는 그냥 제 4그룹에 있는 창가의 다육이들이고요. 늦어진 이유는 관엽식물이 베란다에 있는데 그 베란다에 있는 관엽식물을 빼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. 어저께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날 밤에 물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일기예보를 꾸준히 듣고 있었는데 태풍이 남쪽 지방에서 그냥 부산 쪽 방향에서 빠져나가고 중부 지방까지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녁 내 비가 오는 것과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 거냐를 계속 체크를 했어요. 근데 여기는 수요일 날 비가 별로 오질 않았고요. 어젯밤에 그냥 살짝 그냥 봄비 오는 정도? 그 바람도 안 불었어요, 이 지역은. 그래서 그냥 저희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을 물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여전히 그때 제가 비 맞는다고 들여놨었잖아요, 이 아이들 몽땅 다. 그러나 뭐 비가 맞는 건 고사하고 바람도 한 점 안 불고 오히려 지금 저녁 때 되니까 오늘 바람이 좀 살짝 있고요. 뭐 저희 아이들은 그냥 물을 안 준 상태고 그냥 보시는 상태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창틀에 그냥 잘 있습니다. 또 창틀에 있다고 어떤 분들 그냥 창틀을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앞에 햇볕을 그냥 보자기로 하얀 이 보로 가려서 빛을 그냥 막아주고 사이사이 틈새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열을 받고 있어요. 이 볕에 이 온도에 이 아이들 처음부터 노지에 있던 아이들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창틀이라 햇볕을 뭐 50%도 못 받는다고 보죠. 그러나 이 정도에 있어도 아이들이 웃자라지 않고 또 몸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이 온도 창틀에 하루 종일 두어도 무름병이 오거나 열화 현상이 오거나 목대가 상하거나 깍지가 온대거나 이런 게 없어요. 열은 있지만 수분이 없어서 녹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고요. 한기 잘 되고 바람 많이 불어주니까 건조하게 이 아이들 있지만 깍지벌레는 오지 않고요. 지난번에 화재 깍지가 왔던 건 제가 그때 화재 물 줬다 그랬잖아요. 화재가 너무 말라서 그 아이만 물을 줬기 때문에 그 목대에 있는 하엽에서 깍지도 오고 곰팡이도 왔던 거고요. 또 그래서 제가 그냥 뽑아서 약물에다가 소독해서 아직 심어주지 않고 그냥 뒀답니다. 그래도 별 지장이 없네요. 다음 그룹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 저희 세 번째 그룹 아이들, 그 다음에 여기 미니 콩분에 있는 아기들은 거실에 있는 아이들인데 관엽이 그쪽으로 오면서 요 3그룹 쪽으로 아이들 합쳤고요. 러블리 로즈도 이제 최근에 심어놨는데 그냥 물을 안 줬답니다. 콩분 물 줄 때 다른 콩분 다 주고 저 아이는 그냥 살짝 스프레이 모래 해줬고요. 요즘 입장에도 스프레이 안 해줍니다. 입장 녹아서. 네, 그 다음에 3그룹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휴밀리스도 그냥 있고요. 네, 자라고사 그냥 있고 홍미인, 아메치스, 그다음에 마디가 이렇게 잘 있습니다. 아이들 에보니. 네. 이 TP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아이 왜 이렇게 통통하나 그랬어요. 그랬더니 TP가 이게 그때 비 올 때 물이 좀 튀어갖고 물을 나름 먹었어요. 근데 이 TP도 그렇게 물을 많이 달라고 그 보채는 아이는 아니에요. 네, 나나 후쿠미니는 언젠가 물을 좀 먹어서 입장을 다 떨궜다가 다시 이렇게 나왔답니다. 먼노도 물을 많이 안 찾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. 오늘 요 진주 목걸이, 요거는 제가 하도 많이 쪼글쪼글해서 오전에 물을 주었다가 지금 저녁 때 요렇게 창가로 갖다 놔서 좀 펴졌네요.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배고파 해가지고, 근데 이 아이는 뭐 물을 준다고 녹거나 뭐 그렇게 무르거나 매일 주지 않으나 이 아이는 물도 많이 물고파 하는 아이고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입장을 통통하게 키우는 아이인데 제가 그냥 물을 안 주고 뒀다가 오늘 물을 좀 이 아이만 줬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야콜, 야콜, 그 다음에 자보,
석연화 금인데 아주 애기라 좀 어려워하네요. 엘시노인 크림은 지난번에 화상 입어서 한 아이는 떼버리고 두 아이 심었는데 뿌리가 났어요. 안 뽑혀지더라고요. 요즘 생육은 좋은 것 같아요. 네, 여긴 프릴린제. 네, 제가 거실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저희 야레향 베란다에 있던 아이를 이렇게 꺼내왔어요. 이유가 베란다에 이 아이들이 이제 다육이랑 같이 있는데 요 야레향이나 여기 보시면 요 로즈마리나 요 병설나무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.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물 달라고 안 하는데 그 다육이 때문에 이제 선풍기를 틀고 이러다 보니까 다육이는 조금 좋은 컨디션이 되고 관엽들은 이제 물이 마른 거예요.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달라는 거죠. 지금 여름이라 날씨가 그 습한 비가 오는 우기 때가 아니면 물을 좀 더 달라 할 때기는 맞는데 선풍기를 돌려대니까 건조하니까 다육이는 살기에 습해요. 얘네들한테서 물을 주면 습이 빠져나가고 또 얘네들은 거꾸로 자꾸 선풍기를 돌려주니까 건조하니까 하루 건너서 물을 안 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.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얘는 얘대로 물을 주고 다육이는 다육이대로 맞춰주려고 생각을 계속 하고 그냥 함께 공존을 했는데 제가 그 방울복랑금 때문에 대구를 갔다 왔잖아요. 하루 갔다 오는 사이에 갔다 왔더니 이 관엽들은 다 시들어갖고 늘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물을 주고 아이비는 지금 꺼내진 못했어요. 아이비는 벽을 타고 올라간 아이고 그 아이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 아이 하나는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되고 여기에 지금 보면 야레향이라든가 제가 그 만데빌라라든가 뭐 대왕꽃기린이라든가 요 지금 로즈마리라든가 병솔나무라든가 하여튼 수분을 많이 주는 관엽적은 제가 오늘 다 뺐어요. 더운 날이 뭐 아직을 많이 이제 남진 않았는데 아직도 그래도 한 20일 정도 낮의 온도가 많이 뜨거울 거예요. 밤의 온도가 낮아지면 상관없이 물은 줄 수 있지만 이 약한 아이들 어린 여린 잎들이거나 이 금이 들어가서 잎장이 노란색이 있는 아이들이 그 열에도 약하고 습에도 약해서 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오늘 그래서 이렇게 관엽들을 전부 뽑아냈답니다.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지금 야레향이 살짝 살아났는데요. 사실은 이 아이가 아주 입이 축 늘어졌었어요. 죽을 것처럼. 그래서 이 아이는 물을 줘야 되고 또 거꾸로 다육이는 습도 없어야 되고 근데 습 조절을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오늘 이렇게 다 꺼내놨답니다. 그래서 제가 베란다 쪽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거실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자연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 밖에 양파망이 살짝 보이시죠? 제가 밖에다가 레인드랍 3개를 내놨는데 오전 햇볕은 그냥 보여줬어요. 근데 오후 햇볕은 그냥 보여주면은 레인드랍도 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렇게 좀 성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바쁜 관계로 들여놓지도 않고 저렇게 해놨는데 저렇게 해놓으면요 거의 50% 차광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어요. 네, 여기가 저희 베란다고 저 맞은편이 항상 제가 관엽이 있던 곳을 보여드렸던 자리인데 이렇게 비워놨어요. 그랬더니 시원하고 좋으네요. 저 밖에 지금 만데빌라, 대왕꽃길이 제가 가까이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. 여기 지금 대왕꽃기린하고 만데빌라를 이렇게 밖에 아예 내놨는데요. 이 만데빌라가 그 뭐죠? 응애도 잘 끼고 깍지도 잘 끼고요. 진딧물도 잘 껴요. 근데 옛날에 진딧물 껴서 제가 소주로 한번 해준다라는 얘기가 실내에 있어서 농약을 치는 게 진딧물이든 깍지든 응애든 제일 빨리 없어지죠. 근데 이 아이가 그때 거실에 있었는데 거실에 있는 데서 이제 농약을 치는 게 제가 싫으니까 진딧물에 그때 소주를 한번 쳤고요. 최근에도 요 베란다에 있지만
곱게 그런 빛을 보지 않아서 지금 살짝 뭐 응애 약간 그 솜 같은 끈적끈적 깍지는 아니고요. 와 있어서 제가 오늘 햇볕에 내놨답니다. 그랬더니 저쪽 끝에 잎이 벌써 살짝 탔네요. 내부에 있던 거라. 대왕 코끼리.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이는 게 원종 애성이에요. 이게 희성인지 뭔지 한참을 찾았는데 이제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 애성, 원종 애성이라는 아이인데요. 생명력이 너무 좋은 게 물을 안 줘도 뭐 햇볕에 내놔도 비가 와도 뭐 전혀 지장을 안 받고 저렇게 잘 자라주네요. 일단은 뭐 목대가 땅에 안 닿으니까 목대 물을 일도 없고요. 그 옆에는 루페스트리, 그 옆에는 깍지벌레가 와서 제가 모두 커트를 하고 입장 하나 없는 줄기만 심어놨던 카랑코예요. 이제 내년 봄에 꽃을 볼 수 있을 만큼 새 자구가 다복하게 올라왔답니다. 제가 깍지 껴가지고 저는 깍지 끼면 그냥 약을 주지 못하고 그냥 전부 꼽아버려요. 그래갖고 약물에다가 소독을 해서 새 흙에다 해가지고 저렇게 강하게 햇빛에다 키웠답니다. 네, 반대쪽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베란다에 남아있는 관엽이나 하여튼 수분을 많이 머금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아이비. 이 아이가 지금 남아있어요. 근데 이 아이비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천장을 타고 이제는 천장을 타다 바깥쪽으로 본인이 방향을 이렇게 꺾었답니다. 그래서 이제 해가 보이는 바깥쪽 창으로 저렇게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 아이를 뽑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, 뭐 저 화분을 저 길이의 아이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 아이 하나는 그냥 감수하고 가기로 하고요. 이렇게 다육이만 모아놨어요. 제가 지난번에 또 원종은 건강하고 물도 잘 먹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원종을 물을 주는데 옆면에 뭐 마사 있는 데만 살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? 제가 또 조금 이제 자신이 생겨서 자만감이 생겨가지고 원종 복랑금 저기 두 아이가 있죠. 저 두 아이한테다가 물을 주면서 스프레이를 시원하게 촥촥 해줬어요. 제가 여기 공간을 안방 베란다 쪽에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서 여기 온도를 좀 낮춰준다고 해서 자신있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종 복랑금 작은 아이가 입장 두 개를 툭 떨궜어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이시죠? 제가 보여드릴게요. 원종 복랑 작은 아이가 입장 두 개를 이렇게 툭 떨궈서 제 간을 그냥 철렁하게 했답니다. 그래서 좀 더 이제 습기가 제가 화분을 빼는 것만으로도 그 화분에 왜 그런가 하면 하루 건너 한 번씩 물을 달라 그러는 건 거꾸로 제가 여기다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건조를 시키니까 얘네들은 조금 더 살만한 그 공간이 됐는데 이 관엽들은 하루 걸러 이게 수분이 말라서 화분에 이제 수분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루 걸러 시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아이비에도 보면은 나무젓가락을 아예 좀 꽂아놨어요. 그래갖고 저렇게 수시로 그냥 체크를 할 수 있게. 아이비는 이제 하나 정도니까 좀 얘네들이 감당을 할 것 같고요. 그 원종은 제가 지난번에 조금 자신 있어서 방송 찍는 날 물을 쟤는 주었습니다. 저 아이 둘은 주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이 생겼고요.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요. 이제 물을 준다 그러면 마사 위로 가볍게 살살 조심해서 이제 줄 거고요. 나머지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도 여전히 수분은 그냥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. 여기 요 아이가 마리드 금이잖아요. 마리드 금인데 요 마리드 금을 제가 요게 지금 밑에 저기 없는 아이예요. 저기 배수 구멍이.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번에 제가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. 이 아이는 확실하게 이제 좀 자리를 잡았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저기 이렇게 보시면 턱시판이 있어요. 저 아이는 뿌리를 안 다치고 안 건드렸던 턱시판 아이고요. 제가 햇볕을 계속 내놨더니 맨 잎에 한 3장 살짝 햇볕을 지금 좀 타는 그런 게 나왔고,
그때 당시 턱시판이 제가 물기가 있어서 녹아서 뿌리를 잘라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던 턱시판이 있어요. 이 아이가 저 개인적으로라면 이 아이를 절대 뒤집어 보지 않는데,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여름에 분갈이 하고 마사에 이렇게 물 안 줘도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고 뿌리 내리고 생명력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아이를 살짝 들어봤더니, 보이시나요? 보이시죠?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뿌리가 났어요. 많이 났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배합토 안으로 해서 땅속으로 흙으로 이제 자기의 그 뿌리 내림을 가잖아요. 요즘 덥기도 하고 습도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물을 안 줘도 이렇게 자기네가 스스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뿌리도 이렇게 보이시죠?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. 이렇게 내린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아이를 제가 미리 한번 들춰봤고요. 다른 아이들은 머리 안 들춰봅니다. 제가 아이들한테 그거는 할 짓이 아니라, 근데 제가 이거는 보여드려요.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습도가 이렇게 높고 온도가 높으면 물을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. 우리 다육이 입장에 있는 물의 수분량이 너무 많아서 쪼글거려도, 심지어 6개월까지도 이 아이들이 물이 없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있대요. 마사에 꽂혀 있고 물이 없는 것만. 물론 이제 그 원산지 뭐 아프리카나 뭐 멕시코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야생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긴 시간을 살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저희는 화분이라는 작은 공간에 얘네들을 가둬놨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주고 영양도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애걸복걸 하는데, 이 아이들 자체 그 입장에 있는 수분만 갖고 6개월까지도 버틸 수 있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물에 연연 안 하시고요. 이렇게 뜨거운 날은 물을 줘서 목대 무름 현상이나 열화 현상이나 이런 걸로 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조금 물을 덜 주더라도 이 아이들이 그냥 편히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, 다육이와 그 베란다에 같이 있는 관엽식물은 될 수 있으면 분리해 주는 게 습도 조절에 유리하고, 아이들이 이제 그 수분 관리,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이 있을 때 수분이 있어서 입이 녹는 걸 막을 수 있고요. 베란다에 될 수 있으면 여름에 그 베란다 물 청소 하시지 말라는 거.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잠깐의 뜨거움이지만 입장에 닿는 아이들은 그 여린 잎들이기 때문에 순간 온도와 물이 만나면서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입장들이 열화 현상도 생기고 물러지고 화상을 입어요. 저희 다육이 제가 원종이 강하다 그랬잖아요. 근데 거기에 물을 줬다고 제가 대구 갔다 오는 날 입장 2개를 떨궜고요. 저희 여기 지금 방울복랑금들이 이렇게 있는데, 방울복랑이 일반 다육이보다 약하다 그러잖아요. 입장도 잘 떨구고 잘 죽고 까다롭다고요. 근데 방울복랑금은 방울복랑보다 좀 더 또 예민하거든요. 그러니까 얘들이 살 수 있는 생육 온도나 조건이면 일반 다육이들은 거의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했던 요번에 느끼는 건, 물을 안 줘도 다육이가 죽지 않는다는 거. 제가 3그룹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물을 계속 안 주지만 아무 지장이 없고, 지금 요번 일요일이 한 달 되는 분갈이 하는 아이들도 제가 엊그저께 여기 철화도 보여드렸지만 철화가 저기 다듬어서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라 오히려 물을 줬더니 뿌리 있는 아이들은 다행히 살아났어요. 얘들은 물 줘보니까 쌩쌩하니까 얘들은 뿌리 활동이 되는 거고, 가운데 아이는 뿌리 없는 아이인데 물을 줬더니 녹아서 다시 잘라서 제가 말렸다가 오늘 다시 심어줬거든요. 그러니까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. 마사 우에도 충분히 얘네들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걸 제가 턱시판과 철화를 이렇게 시범으로 보여드렸고, 그 마리드 금이 충분히 살아서 저렇게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,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, 오늘은 베란다에 다육과 관엽 분리해주자.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, 찬물이지만 청소하면 뜨거운 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베란다 청소 물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, 이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